안녕하세요. 윤석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이번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 회장님이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한번 이번에 영국도 하겠으니까 강의를 해달라길래 그냥 대답을 해놓고 지금 그리고 나서 한 열흘 동안 고민을 했는데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 제가 오늘 강의라보다는 그냥 대담 토크 하는 거라고 보고요. 제가 왜 영국 무대에 도전했는가 이제 제가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은 거는 나는 왜 67세 영국 무대에 등단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거의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또 이렇게 내용이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이제 67세 먹으면서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했던 살아왔던 일했던 것들 그 다음에 왜 또 연극이랑을 하면서 또 새롭게 뭔가 도전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장님 말씀 수락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좋은 일 같아요.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라는 게 어떤 뜻인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시카고대의 버니스 뉴카트란 교수가 만든 단어인데 이게 은퇴 후에도 소비 여가 생활을 즐기며 나름의 방식으로 사회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대를 지칭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존 시니어가 다른 점은 특징이 수동적이지. 기존 시니어는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반면 액티브 시니어는 적극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며 다양성을 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가야 될 그런 거 아닌가. 지금 다들 물론 시니어는 다 되죠. 그 다음에 은퇴 후에 뭘 할지를 모르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그런 생각은 무지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거의 80~90%가 준비도 안 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나마 시니어 여기 블로그에는 그래도 뭔가 해보자는 의지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그저 좀 여유 있으면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당구나 치고 물론 그것도 좋죠. 그 다음에 좀 나은 사람들은 또 제가 맨날 화요일마다 걷기 모임을 하지만 또 그런 모임에 와서 또 걷고 이렇게 하지만 뭔가 확실한 삶의 뚜렷한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렇다고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러니까 여기 살아오면서 뭔가 새로 된 도전에 대한 거를 많이 좀 해왔다고 내 자신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만들고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두려움 같은 거를 갖지 않아서 사람들하고 항상 같이 어울리고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액티브 시니어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회사를 이제 직원들한테 솔직히 그냥 넘겼어요. 뭐냐면 제가 광고 생활을 오래 했는데 광고주행이라 4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근데 광고라는 직업이 굉장히 자기 생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일할 때 내가 30대, 40대는 거의 1년 365일 중에 한 330일 야근 촬영을 했거든요. 이게 가정이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광고주행이 원래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시안을 맨날 며칠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갖다 주면 거기서 그냥 이런 광고 설명도 없이 마음에 안 들어 한마디 하면 그 시간 한 달 일주일 며칠의 시간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왜? 광고주는 하늘이와 동격이라는 게 우리 광고계의 룰이었습니다. 그만큼 광고쟁이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요즘은 젊은 애들이 광고를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요즘 애들 야근만 해도 도망가는데 이거는 철야 야근을 반복하는 그런 직업을 가질 생각들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룹 에이전시들은 워낙 돈도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기들이 힘든 일들은 또 조그만 업체들한테 또 하청을 주고 자기들은 정상 퇴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돈을 또 엄청 받죠. 요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은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현대, 기아, 삼성 엄청 받 1억씩 다 받잖아요. 근데 걔들 정상 퇴직을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근데 그에서 일을 받아하는 합청업체는 이건 맨날 날밤을 하다 보니까 누가 근무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직장을 왜 넘겼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광고를 그래도 꽤 하다 보니 돈도 좀 공급쟁이
로스도 많이 받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꽤 그래도 그 일반인 밟지 않게는 나름대로 좀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생활을 한 오래 하다가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기아자동차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일 자체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광고회사 직원, 그러니까 기아자동차 직원이 저희를 불허할 만큼 봉급 차이가 엄청 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 그 상태로 간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 친구들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직원 하청업체는 굉장히 옛날에 그 수준보다 못한 작업비 내지는 제작비를 받다 보니까 이게 거의 밤을 새지만 거의 돈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저기를 분양 광고 한참 2000년도에 분양 광고가 물론 지금도 분양 광고를 많이 하지만 그때 분양 광고가 이렇게 수익이 좋아서 그거를 이제 뛰어들었죠. 뛰어들어서 이제 모든 광고는 항상 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수집을 하거든요. 그냥 주질 않아요.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면 뭐 한 달 프로젝트가 있고 뭐 두 달 프로젝트 있지만 이제 뛰어들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광고 해가지고 한 보통 70% 확률을 가져갔거든요. 세 번 하면 그러니까 두 번 정도 성공한다.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수익률이 꽤 광고가 좋으니까 한 30%씩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잘 나갔어요. 그래서 회사를 제가 이제 그 거성이라는 큰 광고 대행사가 이제 그 당시 80년대, 90년대는 아마 독립광고대행사라는 게 뭐 잘 모르시겠지만 왜냐면 모든 광고대행사는 지금은 그룹 하우스 에이전시라고 해요. 거기서 다 있죠. 제일교회, 그 다음에 이노션, 뭐 오리컴, 그 다음에 대홍 할 것 없이 지금 다 있거든요. 대그룹마다. 근데 그런 데는 자기도 그냥 수주 받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말고 그냥 일반 광고대행사들은 이제 어렵죠, 굉장히.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그런 독립광고대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실력 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상황을 해도 괜찮았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으로 뛰어든 게 이제 아직은 그쪽에는 대기업들이 들어오질 않는 게 뭐냐면 IF 이후에 그런 그룹 하우스 에이전시들이 전부 다 당했어요. 몇백억씩 물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은 왜냐하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자체 계열사 광고는 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조그만 중소기업 광고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수주를 그래서 꽤 한 몇 년간을 열심히 했어요. 꽤 잘했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이제 항상 그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그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광고를 하게 되면 대행을 하게 되거든요. 대행을 하는 게 뭐냐면 그 광고 뭐 그다음에 신문, TV 뭐 이런데 이런 거를 대행을 할 때 대행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대행 수수료가 국제적인 룰은 17.65%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5%를 줬거든요. 엄청난 거죠 지금. 물론 이번 기업이 한 5% 남다가 엄청나는데 그 광고 수수료를 하다 보니까 광고만 잘하면 돈은 벌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대신 우리나라 광고 공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신문사마다 이게 무슨 카르텔이 있어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한 달에 한 1억을 하면 3억에 지불을 해야 돼요. 그게 돈이 아니면 부동산을 잡힌다든가 지불 보증 같은 걸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배들도 그런 것 때문에 집을 날린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해당하는 건데 이제 제가 2006년도인가 한 광고비 한 150억짜리 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매출이 2,8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광고비 그 정도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를 단시간에 끝내는 거 그다음에 이게 이제 수원에 있는 그 복합 쇼핑몰인데 또 국민은행 그다음에 KB 부동산 식탁 이런 데서 다 이거를 한 거기 때문에 돈 받는 건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에 또 아시는 분이 또 얘기를 해서 그거를 좀 수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했어요. 했는데 이제 분양만 잘 됐으면 뭐 한 20억 정도 버는 거죠. 근데 그게 분양이 막차를 타는 거예요. 2006년도 말쯤에. 그래갖고 이게 그냥 갑자기 분양이 안 되니까 그걸 운영하는 쪽에서는 지불을 갖다 다 거절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억이 물렸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이제 뭐 조그만 회사에서 20억이라는 엄청 큰 거 2006, 2008년은 지금 아파트가 뭐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아파트 한 채 2, 3억, 3억 좋아도 10억 정도 될 때 20억은 엄청 큰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때 이제 그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형이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고생한 건데 형이 이거 날리면 당신 알고지는데 부도 내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도를 내게 되면 내가 아까처럼 그 지불 보증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우리 직원 형님을 집을 담보로 잡힌 거야. 왜냐하면 그 대신 내 수익을 쉐어하는 쪽으로.
이게 되면 그 사람은 다 집이 한 채가 다 날아가는 거고 방배동의 집이 다 날아가고 회사는 이제 완전히 풍지박산되는 상황이 돼서 일단 어쨌든 제가 이제 맞겠다. 난 그럴 수 없다. 내가 아직 그때 젊은 때고 벌써 그만 해도 벌써 15년 전이니까 뭐 엄청 젊었을 때잖아요. 젊은 건 아니고 하여튼 정도 됐을 때 그래가지고 자신 있다. 네, 됐어요. 에이, 지금 자신 있다.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내 걸 다 당하더라도 나는 충분히 자신 있다. 그러고서 내가 이제 그 당시 집을 다 팔고 뭐 부동산이고 뭐고 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혈수님까지 막을 때 맞고 그 다음에 은행에 남아 있는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맞는 거를 제가 한 10년 동안 갚아 나갔어요. 계속.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봉급도 어떤 날은 이제 반까지 줄이고 저는 이제 직원들은 다 줬지만 저는 봉급도 반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집이고 뭐고 다 날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세월이 흘러서 한 10년이 넘으니까 그 돈을 좀 갚았어요. 계속. 왜냐하면 이제 기아라는 회사는 어차피 하니까 어쨌든 수익은 생기니까 제가 안 가져가고 저는 그때부터 물론 봉급은 올리지 못하고 항상 못 가져갔죠. 그리고 집 이거 뭐고 다 날린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정상이 됐을 때 직원들한테 이제 회사를 넘긴 거예요. 직원한테 넘긴 게 뭐냐면 그래서 고생을 했다. 어쨌든 나랑 일을 하면서 회사를 끌어오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회사는 이제 규모는 많이 줄었어요. 현재 한 대여섯 명 정도 되거든요. 지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들은 뭐 지금도 근데 어쨌든 지금 간혹 후회가 되긴 하죠. 나라도 거기다 하다 보니 빨대를 하나 꽂아놨으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보다 사는 것보다는 더 좀 여유가 있을 텐데 그 생각 솔직히 했어요. 하지만 내가 이제 광고쟁이를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광고쟁이 엄청 힘들거든요. 이게 남의 일 받아서 맨날 가서 그 사람들 결제. 왜냐면 갖고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담당자는 다 광고는 제일 밑에이기 때문에 담당자는 항상 말단이잖아요. 말단 얘기를 갖고 가면 그 위에 과장이 틀어버리면 또 도루묵. 또 각과장 그 다음에 위에 부장이 올라오면 또 도루묵. 갖고 가는데 위에서 또 사장이 틀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이게 수없이 반복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많을 때 10번씩 수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다 아무것도 대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생이 심해서 그래갖고 내가 거기다가 뭐를 올린 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주식을 다 주고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다 100% 다 주고 그냥 그랬어요. 야 나한테 방만 내가 쓰는 방만 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방에서 한 6년? 5년째 지금 그냥 왔다 갔다 뭐 거의 나가진 않고 그냥 필요할 때만 저기 논현동에 있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회사를 좀 넘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그냥 물론 고생스럽지만 어쨌든 기아라는 대기업에 일을 하니까 먹고는 살아요. 그냥 뭐 거의 밤 일을 하면서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그 후배가 그때 부동산에 내렸던 걸 갖다 나는 당연히 내가 삐친 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물론 지금 내가 뭐 특별한 수익은 없잖아. 아시다시피 회장님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하여튼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내 얼굴 보면 아마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누군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 내 몸이 튼튼하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그런 거기에 원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송원가를 정확한 송어를 운반하는데 회집까지 운반하는데 거기에 뱀장어를 집어넣으면 이게 송어들이 살기 위해서 막 그냥 본부집사가 사는 채로까지 간다고. 사람도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거를 좀 스트레스를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3년 전에도 자전거 타다가 이게 날라가지고 애를 구하려고 날라갔고 이 대퇴부가 나가가지고 1년 동안 철심 박았다 1년 뒤에 작년에 풀어갖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땡겨가지고 이게 후유증이 있어서 매일 걷는데도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를 좀 받아들이려고 하죠. 근데 쉽지 않은 거지만 하여튼 지금 3년째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언젠가 낫겠지 이런 생각도 하고 왜냐면 근데 이건 어차피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지 이게 뭐 병원 간다고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물론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아갈 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쨌든 통증이 있지만 이겨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여행을 이제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08년 9년쯤에서 제가 이제 부도가 나오고 그럴 때 있지만 제가 이제 2006년부터 이제 대학원 CEO 과정을 갔어요. 근데 그게 왜 갔냐면 폼잡으러 간 건 아니고 이제 광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광고 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다니기 시작한 게 소개를 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서강대학교 CEO 과정 다니고 바로 또 서울대 CEO 과정 다니고 뭐 그다음에 쉴 때는 고전에 다녔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효 과정 다닐 때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요. 6개월 과정에. 그다음에 거기 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제 어느 앱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한 몇백, 몇천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한 과정 다니는데 한 2천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회사에서 그거를 내가 이제 그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녀가지고 그때는 많은 인맥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큰 도움 받은 거 없어요. 이 인맥을 만나 하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간에 많은 사람을 좀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한 거죠. 뭐냐면 동문회 수료를 하면 동문이 한 1,000명, 2,000명이 조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문한테 돈을 요만큼 들여와서 하는데 그 다음에 네트워크 때문에 온 거기 있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냐. 끝나고 나면 수료하면 끝이 땡이에요. 왜냐면 동기들끼리 서로 뭐 골프도 치고 뭐 하고 그러지만 이 전체 동문은 많다고 자랑하는데 의미가 없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제안한 게 산악회를 조직을 하자. 그랬더니 뭐 동문회에서는 완전 뭐 빵술도 환영이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대도 만들고 상암대도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008, 9년 정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전국에 산을 주로 산을 많이 다녔죠. 산을 다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괜찮은 데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여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좀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저는 매주 가니까. 왜냐하면 이렇게도 갔어요. 첫 번째 주는 서울대, 두 번째 주는 뭐 순천향대,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뭐 서강대, 네 번째 주는 또 이렇게 그 포럼이 또 있었거든요. 강남에. 강남 경제인 포럼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산행을,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매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간대 또 간 데도 있고, 왜냐면 이제 여기가 가면 좋으면 또 다른 팀을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다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웬만한 좋은 데는 거의 다 가봤죠.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봄 가을로 이제 그 해설사 데리고 가는 그 해설 투어, 답사 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뭐 웬몇 명승 고적은 거의 한 15차 정도 다녔으니까 한 7년, 8년에 걸쳐. 그러니까 웬만한 다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같이 가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동문회 얘기를 해서 동문회 좀 지원을 받아서 버스를 가지고 한 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웬만한 대한민국 자체를 많이 아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면 어떤 데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데를 또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지금에서는 이제 은퇴하고 수익은 뭐 그건 안 돼. 왜냐하면 돈을 받고 가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내가 해서 같이 갔을 뿐이지 뭐 거기에 내가 수익이 있는 건 아니는데. 근데 주고 나서 생각하는 거는 얼마 전에 후배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냐면 형 너무 그런 거 잘하는데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어떻겠냐, 여행 사회적.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컨설팅 해주고 심사해주는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만들고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래 그럼 해보자는 얘기라고 해서 지금 그거를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내가 모아서 다니고 뭐 하다 다니고 그다음에 같이 여행을 치고 다니지만 그게 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게 불법이잖아, 쉽게 말하자면. 그게 뭐냐면 내가 수익을 내든 수익을 안 내면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단체하고 같이 거기도 다 그런 라이센스가 있는 데는 아니니까, 내가 이제 여행을 하겠다면 라이센스가 꼭 필요하죠. 여행 라이센스를 이제 법인을 만들고 거기에 여행업은 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자본금이 어느 정도 최소한돼야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얼마씩 이런 게 있거든요. 물론 옛날보다 좀 많이 떨어졌지만 이제 그런 것도 지금 나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꿈꿨지만,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은 좀 그런 면에서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거에 이제 올해 이제 만들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들어지면 아마 제가 이제 여행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뭔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제가 이제 광고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맨날 여행 가 사진도 찍고 하다 맨날 웃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제안을 많이 해요. 모델 좀 해, 그러는 거야. 어때? 당신 얼굴이 모델 할만해. 당신이 너무 표정이 좋아. 당신 웃는 게 너무 좋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해피 바이러스를 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 그래?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광고를 하면서 원래 좀 많은 모델 촬영도 많이 했고, 뭐 톱 탤런트부터 시작해서 뭐 최시라 뭐부터 시작해서 하주연이 뭐 많죠. 그런데부터 뭐 일반 모델까지 많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생리는 알죠, 모델. 그러니까 모델든지 워킹 모델, 패션 모델이 있지만 요즘 다 왜 신용 모델 다 그거 가잖아요. 돈 내고 가서 다 가죠. 돈 내고서 나서
쇼하고 오고 다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다 돈 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월급 이제 광고 모델은 아니고 광고 모델은 내가 이제 그 프로필을 찍어서 그다음에 에이전시에 갖다 주고 물론 이제 에이전시 아직도 전에 일했던 애들이 나가 아내들이 꽤 있으니까 거기다 내 이제 주고 갖다 이제 필요하면 광고자 선택하는 거거든요. 프로필 갖다 주면 우리 상품에 맞는 광고에 쓰는 거고 물론 이제 유명 모델은 뭐 한 편에 뭐 10억씩 받기도 하죠. 5억씩 받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일반인들은 그래도 보니까 이제 일단 광고 모델을 찍으면 몇백은 또 받더라고요. 몇백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옛날도 그랬거든요. 지금 뭐 대충 뭐 하여튼 꽤 받더라고요. 그다음에 요즘 모델도 다 또 저기가 다 있어요. 또 소속사가 다 있어 관리를 해요. 이제 괜찮다 상품 가치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거를 도전을 해볼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는 창에 이제 그 내가 좀 너무 빠른가 보다. 시간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이제 그 생각 갖고 그래서 이제 그 후배한테 야 나 좀 프로필 사진 찍어 갈게 그랬더니 이 형님 언제든지 오세요 뭐 찍어드릴게 그래서 지금 시간을 좀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확실히 3년 전에 그 콘서트 장에 이제 가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거기가 어떤 모임이냐면 강화문 연가라는 그런 모임인데 거기서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되는 그런 모임인데 어떤 그 음악 뭐 합창단 동아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연극 동아리를 만든다고 그래서 연극을 한번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무 생각 그래 좋지 뭐 나는 원래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은 굉장히 내가 꺼리질 않거든요. 내가 그걸 해볼까 할지 그런 게 아니라 부딪혀보고 보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고주들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PT가 들어오면 절대 빠지지 않고 무조건 부딪히고 어쨌든 해내보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저보고 이제 무대뽀라고 하는 얘기도 할 거예요. 굉장히 저돌적이라는 말도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안을 하길래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죠.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하면서 생각한 게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그 여행하는 거하고 내 모델하는 거를 연극이라는 걸 통해 연극인이 어쨌든 그 연극인이 되는 거는 그래도 좀 뭔가 환상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거를 좀 잘해보면 뭐 어쨌든 연극인하고 여행 가는 거 재밌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델을 할 때도 이거 내 실적에 자기의 프로필에 보면 연극을 했네 그러면 좀 또 상품 가치가 틀리듯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한번 해볼게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면으로 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작년 제작실은 원래 재작년에 이제 그 생각 제안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이제 작년 6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해서 이제 거기에 그 연출은 김종구라고 연극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극 박사 뭐 1호인가 2호인가 되는 분이고 그다음에 현재 탤런트고 그다음에 연극인이고 그다음에 뭐 지금 아모르 파티에 아마 회장으로 나왔던 그분인데 동양대학교 지금 그 교수로 있고 그다음에 동양대 극장장까지 그러니까 꽤 이번에 연출을 하는 거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사람이 나하고 동갑인데 아주 연출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은 이제 그런 분 때문에 연극역까지 왔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이제 와서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이 사람 수없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나왔다가 안 나갔다 뭐 하고 또 핑계대고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3명은 남은 거거든요. 그 조정이라는 사람하고 대표하고 그다음에 나하고 3명은 변함이 없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뭐 열심히 하다가 무슨 핑계가 안 오고 계속 그게 쉽지는 않겠죠. 나이들 전부 다 이번에 한 사람들이 나이가 전부 다 60이 다 넘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지가 않았는지 그래서 연습을 좀 계속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리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책을 읽는 거니까 책을 읽는 거면서 이제 이거 보고 열심히 읽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다들 바쁘니까 와가지고 이제 목요일마다 한 번씩 한 번 읽으면 2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읽으면 이제 한 번 읽게 왜냐면 이게 계속 읽고 나가면 그럼 일주일 또 만나요. 그럼 또 가. 그러길 몇 달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원래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이거를 그 공연을 올리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계속 바뀌고 코로나 시점이니까 이제 쉽게 이제 극장을 안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잡더라고요. 2월 17일 한다는 거야. 이때부터는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여태까지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천하태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리딩이 끝나니 브로킹을 하는 브로킹이라는 거 이제 상황을 좀 만들어 놓고 상황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책만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만들어 거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뭐 그것도 한 2시간 걸리면 하루가 가요. 그리고 또 그냥 가는 거야 이게. 그때 이제 연출하는 분이 그런 얘기하는.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책 없이 할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개기고 또 죄송하다고 가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건데 12월까지는 솔직히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12월까지 갔는데 12월에 갔는데도 나도 못하고 다들 못한 거야. 거의 외운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연출께서 이 특단 연출 취한 게 뭐냐면 기존에 자기 제자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보시는 머리 긴 친구가 이제 그 제자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영랑의 제자인데 걔들은 연구 배우죠. 진짜 뭐 졸업한 지 벌써 2, 3년, 5, 6년 되는데 진짜 잘 배우는 거 금방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 연극이 좀 가능했지 않았나 해갖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근데 영화 10회를 갔어요. 1월달 가니까 이제 얼마 안 남지. 그때는 제가 진짜 다 이거는 완전히 진짜 쉽게 말하면 그냥 완전히 똥줄이 타는 거예요. 이건 그다음에 이제 결정 내린 12월달에 포스터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또 받는데 왜냐하면 연극을 올리는데 우리 뭐 일반인은 최 5천만 원 든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극단에서 대학에서 하려면 극장부터 빌리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출연진한테 배우들한테 돈을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돈을 좀 줘야 되고 하다면 최하 5천에서 1억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돈이 없잖아요. 각자 돈을 내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연진은 물론 안 나가지만 그다음부터 극장 빌리는 거 그다음에 거기 스태프들은 우리가 아니라 다 거기 스태프들은 뭐다 그 학생들이긴 하지만 다 그래도 대학교 나와서 그 업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다 돈은 줘야 돼요. 아무리 많이 안 준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돈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돈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협찬이 나온 분들은 다 협찬 분들인데 또 그 대표하고 해갖고 이제 계속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얼마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거 하고 해서 이제 티켓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강매죠.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라 저한테 놀아주고 팔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는 분들 뭐 팔고 그다음에 정 어친 분은 제가 또 사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간에 이제 그게 극장이 그러니까 180석짜리인데 코로나 때문에 반만 하는 걸로 해서 90석씩 잡았어요. 그럼 3일이면 270석이잖아요. 270석이면 다 팔아도 3만 원이면 8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도 안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다 팔아야 되는 건데 다 못 팔았죠. 저 어떻게 팔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진행 쪽에서 이제 데미지를 많이 입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나도 이제 해서 앉아서 팔고 해가지고 연극을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래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되니까 이건 진짜 이거 못 견디겠더라.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용어인데 외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용어는 또 이정도예요. 그다음에 제가 대사가 제일 많았어요. 그게 굿닥터라는 연극이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닐사메라는 작가 작품인데 그분 작품이 한 9,000회 정도 공연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미국에서 대표하는 작가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고. 그래서 이 굿닥터라는 거는 좀 희극인데 원래 8개 옴니버스였는데 그중에서 이제 2개는 빼고 6개를 좀 한 거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제가 맡은 재채기하고 그다음에 겁탈은 대사가 제일 많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하니까 처음에 내가 이제 하면서 계속 시간은 다 걸리니까 내외했나부터 이제 후회가 생기는 거지. 이게 그다음에 또 자괴감들 내가 이렇게 머리가 나빴나 왜 안 이루어지는 거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하는데 그래도 시간을 가잖아요. 그다음에 표는 어쨌든 팔아야 되는 거니까 또 팔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더 부담이 생기는 게 아는 사람들한테 옷이라고 해놓고 그냥 공짜도 아니고 돈까지 받아내니까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2월달 들어오던 진짜 2월달 들어가서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맨날 이제 거기 사무실이 있거든요. 사무실이 중구청 앞에 있어. 거기서 그냥 계속 연습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안 이어지더라고요. 해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지나면은 그거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저쪽으로 옮겼어요. 쌍문동에 그 연습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극장 크기만한 그 무대가 비슷한 데가 있어서 거기서 또 한 2번에 한번 연습을 한 거죠. 그거는 이제 실제 이제 대본 다 없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연극처럼 하는 건데 거기서 실수는 안 바르죠. 뭐 이 생각이 안 나고 막 진짜 얼마나 쪽팔리고 진짜
진짜 쪽팔리는 거야 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다음 연출은 나보다 동갑인데 그분한테 진짜 몸무게 없고 야 내가 이제 얼굴이 뻘개갖고 이제 식은땀 줄줄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두 번을 거치고 이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극장이 이제 5일을 빌렸어요.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 근데 화요일 날은 이제 테크니컬이라 그랬고 이제 조명부터 다 맞추는 날이더라고요. 그래 하루가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가서 극장으로 무대에도 한번 걸어오고 이제 거기 같이 출연하는 배우가 유정기라고 그 사람 전문 배우자니까 친정엄마 남편 역을 10년 동안 그 배우예요. 근데 이제 좀 베테랑이죠.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응? 그냥 무대를 걸어보면 도움이 되니까 한번 와서 먼저 걸어봐라. 왜냐면 그렇죠. 대중 앞에 서는 처음이잖아요. 앞에 펼쳐지는 대중 앞에 내가 서서 떨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런 얘기도 하는 거야. 또 용기 주는 게 뭐냐면 당신 진짜 행운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행운아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한 5천 정도 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당신들은 그런 돈 안 들이지 않느냐. 응? 표 몇 장 그러니까 파는 거 강매받은 것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오고 그다음에 대학로가 한 극장이 200개 정도 된대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그 민속아트 우리 공연하는 그런 극장은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한 20개 정도 20개 된다 그래. 근데 우리 같은 아마추어 때 그런 극장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안 빌려주는데 그냥 그렇잖아요. 그 회사 그 극장에 또 레벨도 있고 있는데 빌려주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그거 가능한 건 이제 김종구 박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말의 파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동양극장장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망을 좀 이렇게 많이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극장도 실은 좀 싸게 좀 빌리고 또 그런 극장도 빌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서 찰거 같은 그런 극장 가서 했으면 온 사람도 짜증나는 이런 데서 하려고 그래서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극장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런 게 이제 그 친구 말로는 그런 거죠. 당신 지들은 굉장히 행운하다. 이런 데서 있을 수가 없는 너들은 진짜 축복받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하여튼 뭐 그래도 좀 험나게 좀 연극을 했죠. 하여튼 그런저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보내는데 이제 그 표를 좀 팔아달라고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 이게. 쉽지는 않아. 그래갖고 뭐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표들을 어느 한 3분의 1 팔았나? 그게 된 것 같더라고요. 다 합쳐서 3분의 1 팔았는지 어쨌든 그래 갖고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연습을 이제 시연회를 하더라고요. 이제 리허설을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리허설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이제 시연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시연회는 이제 완전히 그냥 저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초대를 해요. 그 무료로 이제 아는 사람들 그때 한 7-8명 안 나요. 하여튼 뭐 그때는 이제 똑같은 건데 연극인데 돈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한테 물론 시연회도 돈을 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받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그 하고 그때도 이제 저 실수 만발이죠. 그러니까 와 완전히 그랬고 야 내일 할 수 있겠냐 말 수 있겠냐 이제 내일은 이제 공연하는 날인데 그래갖고 이제 그날 오셨잖아요. 그날 금요일 날 이제 오신 건데 그래갖고 하는데 이게 그냥 뭐 그냥 가슴 두근두근 그래갖고 제가 진짜 처음으로 청심환을 먹었어요. 청심환을 내가 생전 처음 안 먹다가 우황치 청심환을 이제 사가지고 먹었더니 글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먹고서는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그 조금 한 2번 정도 이렇게 버벅대는 거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쨌든 이 대사를 그래도 안 까먹고 좀 버벅댔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나 이제 가서 연극을 이제 첫날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날은 다 헤어졌어요. 뭐 만나지 못해 다 헤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두 번 3시에 하고 6시에 하는 3시는 한 180석이 왔어요. 그때는 뭐 원래 120석 정도 그러니까 90석을 해야 되는데 엄청 많이 온 거죠. 거의 그냥 같이 앉았어요. 그래갖고서는 뭐 오는 사람 그냥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나아진 거예요. 한번 경험에다가 또 열심히 뭐 하여튼 뭐 아침 저녁 계속 이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사가 한 번 잠깐 실수했나?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조금 자신감이 붙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6시 할 때는 한 70명, 80명 정도 왔었는데 그때는
거의 우리 단원들 다 마찬가지로 좀 이제 실수들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연극 같이 하고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우리들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반응도 좋고 또 그다음에 이게 원래 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재밌거든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가볍지만 또 이렇게 가볍지 않은 좀 약간 진짜 비극적이지만 또 시극적인 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서 그다음에 이번에 조연출이 한 게 상황을 빨리빨리 판단하느라 그러니까 마스크 나온 거 있죠. 마스크 쓴 거는 왜 마스크 썼냐면 원래 이제 그게 마스크 쓰는 게 아닌데 이제 거기 출연하는 분이 워낙 바쁘셔갖고 다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결국은 이제 이걸 못 내오는 거야. 그분은 원래 대학교 때 연극 태권문이고 그래가지고 잘해요. 연극 잘하고 하는데 근데 대사를 넣어보니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그 상황에서 뭐 뺄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분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차라리 마스크를 쓰고 탈을 쓰고 탈 가면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녹음 연출하고 더빙하고 더빙을 해서라면 이거가 더빙하면 또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더 어렵다고. 왜냐하면 이거하고 이거를 맞춰야 되니까 목소리하고 이거를 맞춰야 되니까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것도 또 못하는 거야. 시간이 못 돼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직사게 혼나고 연출님한테 완전히 혼나고 그래도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해서 끝을 이제 했는데 어쨌든 굿닥터 연기 공연 중에서 세계 최초 나오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마스크를 탈을 쓰고 한 거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꼬안에 보면 이제 거기 이제 마지막에 한 거는 재밌는 게 많았죠. 마지막은 저거라는 이제 막 생선물이라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런 거 하는데 거기에 이제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서에 좀 맞긴 해요. 그런 게. 근데 이제 그거를 최대한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저급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한 게 이제 워킹하는 모델이 연기는 조금 그렇긴 하시지만 워킹하는 모델이 실은 시니어 모델이에요. 그래서 워킹 연습 많이 하다 보니까 키도 느씬하고 하니까 어쨌든 워킹을 좀 많이 집어넣어서 같은 게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오디션이라는 여자 배우 그분은 실질적으로 현직 오페라 가수예요. 네, 그러니까 나이 40에 대학교로 들어가서 진짜 대단한 집념이죠. 자기 노래하고 싶었는데 가정이 안 돼서 애들 다 키워놓고 40에 대학교 들어가서 가수가 돼가지고 순수 분배를 하고 나서 이제 근데 지금 사람이 인성이 좋아서 그런지 엄청나게 가요 행사에. 그래서 그 사람 한 번 가면 100만 원, 150만 원 받나 봐요. 물론 일반 가수보다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성악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못 받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자기가 사회까지 보면 한 3,400씩 받고 그러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뛰는 분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관람 평이 뭐냐면 그분은 진짜 프로 같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무대 경험이 워낙 많으니까 무대 경험이 많아서 그렇게 나오는데 나머지는 그런데 무대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평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타일도 그렇고 이제 저는 이제 쟤는 실은 이제 그거 했어요. 이제 목소리는 크거든요. 제가 목소리는 커가지고 근데 제가 단점은 이게 멍청돈데도 이게 목소리가 빨라요. 제가 워낙 급하게 성격이 지금도 되게 빨라. 빨라갖고 지금도 빠르잖아요. 근데 지금 요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이게 훅 지나가면 이게 발음이 빨라지다 보면 사람들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엄청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에 그건 알았어요. 내가 그런 게 있고 그런 소리를 듣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소리는 많이 안 들어봤는데 빨리단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지적당하고 다시 읽어 그래서 그냥 발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간신히 이걸 맞췄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그런 거에서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연극이라는 게 진짜 엄청 좋은 그러니까 그게 유정기 배우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연극은 마약 같은 거다. 아마 한번 하면 절대 못 봐도 나올 거다. 이게 남의 인생을 사는 걸 내가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가 아마 굉장히 희열이 있고 해보면 진짜 당신은 아마 연극의 매력을 근데 진짜
초짜고 한번 해봤지만 진짜 그거는 그 말을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쪽에 이제 이번에 일회성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한 건 아니고 아까 잠깐 드렸던 남북 공연을 이제 아마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동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나중에 버스킹 하는 것처럼 해서 거기서 실제 남북 공연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어떤 연기를 좀 더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 연습이니까 그게 엄청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북 공연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저를 한번 좀 진짜 연극 배우로서 한번 가보겠다는 생각을 좀 굳히고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말한 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왜 이걸 했냐 배우가 돼서 내가 꿈꾸는 진실적으로 물론 이것도 큰 꿈이 되겠죠. 근데 내가 했던 여행 그다음에 모델의 그런 거를 하나로 이렇게 퍼즐을 완성하는 그런 쪽으로 나는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떤 어려웠지만 이 연극이라는 게 굉장히 진짜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면 내가 뭐 연극했다는 거다 그냥 쉽게 말하면 대사를 외웠을 뿐이지 연극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사가 좀 자유가 조금 치니까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이제 액션이 좀 나오더라고. 몸에서 액션이 나오고 그다음에 감정도 조금 실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 이거 하면서 이제 만약에 다음에 12월에 만에 다시 또 공연을 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까 거기 카드를 보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생각 중인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긴 하는데 하면 그때는 한 달 이내에 내가 대사를 먼저 외우겠다 생각을 마음 먹고 있어요. 한 달 이내. 그래도 내가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진짜 해보고 하는데 여태까지 그걸 몰랐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해서 리딩이 뭔지 블로킹이 뭔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가 시작을 하면서 그냥 왔다 6개월 연사를 다 보내고 나서 나머지 물론 그게 다 도움이 됐겠죠. 그 시간들이.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요. 하여튼 저는 이번 연구 공연을 통해서 어떤 진짜 인생에 또 새로운 거를 좀 경험했던 것 같고 뭔가 또 새로운 일에 도전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해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 더 또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주제가 왜 아까 이제 액티브 시니어 뭐 얘기 나왔지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거를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그냥 골프나 치고 뭐 그냥 그런 게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앞에 우리가 100세를 살아가면서 솔직히 그렇게 세상을 다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65세에 아들한테 다 넘겨주고 이제 놀기 시작했다는 거죠. 65세면 은퇴만 하잖아요. 그래서 3년을 열심히 세계 여행 다니고 골프 치다 보니까 이제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지루해서 이제 아들한테 이제 야 내가 좀 뭐 좀 하려고 했는데 돈 좀 달라 했더니 아들이 한 얘기가 나 70에 열심히 놀고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무슨 돈이 필요해? 그러더래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머리 띵 맞고 자기가 다 돈을 막 다시 뭐 마련해가지고 지금은 냉동기 유통 많잖아요. 냉동기 회사 일본하고 해갖고 지금은 뭐 하는 얘기가 절대 아들한테 미리 걸리지 말자 이런 얘기 했듯이. 근데 그거는 이제 사업으로 그렇지만 그런 사람 그렇지 그런 사람 거의 많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 같이 나이가 60 중반이 넘고 70이 돼가는 사람들이 과연 즐기는 걸 모른다는 거야. 뭘 해야 돼? 그냥 노는 거가 다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그래서 나는 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고 있네. 윤석구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근데 지금도 뭐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닉네임을 리얼 여행가라고 쓰는데 리얼 여행이라는 말을 불러주고. 그다음에 내가 만든 어떤 카페가 내가 만든 그런 플랫폼 여행 플랫폼 만들었다는 것도 파르나시판이라는 것도 불러주면서 나는 내가 만드는 거 가는 세상. 크지 어쨌든 지금은 아직 미비하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매주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도 10명에서 15명도 화요일마다 그 다음에 주말에 갈 때는 또 많을 때는 또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같이 다니면서 어떤 나로 인해서 같이 왜냐하면 누가 리딩 해주면 못하면 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즐기면 살아가는 세상이 즐거울 것 같고 한없이 뭐 지금도 그런 제가 왜냐하면 남들이 좋아하면 또 나도 좋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같이 베풀고 나누고 한다는 거가 이제 저는 이제 같이 다니면서 또 나는 여행을 이제 내가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나는 항상 같이 다닐 수 있으니까 저는 진짜 지금 미치겠지 바꿔요. 갔다 와서
그리고 제가 이제 갔다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제가 하나 또 생각했던 건 제가 이제 파워블로그를 하겠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네이버 그 블로그를 개설한 게 2010년이더라고요. 그러면 엄청 2004년인가 6년인가 해놓고 나고 나서 이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컸어요. 굉장히 제가 엄청 부담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내가 광고 하면서 카피라이터를 항상 데리고 있었거든요. 나는 이제 전공이 나는 응용미술이기 때문에 나는 제작이고 디자이너고. 근데 글에 대한 그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면 옛날부터 일기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갖고.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 시작해서 하는 것은 시작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을 처음에는 두 줄 세 줄 쓰다 이제 그걸 좀 늘려가기 시작하다가 이거 근데 옆에서 자꾸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호미숙이라는 그런 여자는 지금 대단한 여자거든요.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벌어요. 지금 나이가 지금 거의 60이 넘었나 그래. 근데 이 친구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윤 대표님은 말이야 또 거기 있는 거 페이스북 올리는 거 말고 그냥 되면 되는데 왜 안 하냐고 계속.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부담이 있어서 못했거든요. 근데 바쁘기도 몰랐지만 근데 이제 내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올리기 있는데 원래 내가 이제 목표는 여기 있는 분도 다 뭐 그런 그 생각 갖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친구 1,000명 이상이다. 하루 뭐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최소한 만들어서 최소한 블로그 글수가 최소한 500개 정도 넘어야 너무 돼야 그것도 돈이 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래서 그 친구는 뭐 하여튼 이것저것 합쳐 1,000만 원 벌지만 뭐 이거는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 죽을 때까지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또 자식한테 양도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일 같은 게 실은 그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요일기도 실은 그런 면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콘텐츠를 내기 위해서 주말에 주중에 한 달에 무조건 일주일에 2번씩 해서 한 달에 8개 내지 10개 올리겠다 시작했는데 바쁘다 보니 이게 안 되더라고요. 글 쓰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 게 하루 써서 글 쓰고 사진 정리하고 하는데 그게 하루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블로그는 좀 내용 양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읽어보는 사람들은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 블로그 보고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게 내가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보람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것도 그거대로 키워가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 여행이라는 거 우리 또 진행하고 아까처럼 모델 다시 해보고 그다음에 연극도 진행하면서 하나 이게 서로 협력심 물려가지고 윤석부의 삶이 좀 더 재밌고 활기차고 보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맨날 진짜 엄청 뺏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저것 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나이 들어서 그냥 뭐 진짜 뭐 당구나 치고 친구들 어울려서 세월을 보내고 그런 것보다는 나처럼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나는 이제 내 자신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집사람은 그렇죠. 아직 갖다 주기 별로 없으니까 뭐라 그러긴 하지만 너만 좋으면 되냐는 얘기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좀 저는 좀 행복하고요. 하여튼 또 제 자신이 또 자랑스럽습니다. 하여튼 그 두서없이 한 제 얘기입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제 스토리는 그렇게 해서 내가 왜 연극을 했는가 나는 왜 67세에 연극 무대 등단하는가에 대한 그런 화두는 그렇게 하면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별 볼이 없는 그런 대화를 좀 몇 가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한 번씩 돌아가면 질문 한 번씩 하죠. 질문이요? 네. 질문보다는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 아니 같이 질문도 있어서 다 넣으라고 하고 질문 넣으라고 질문을 넣어서 있으면 내용 콘텐츠가 좋아져야 남들이 많이 그리고 연극하셨던 극단이 원래 시니어만 있는 극단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극단이 아니고요. 네. 그 아까 했잖아요. 광화문 연가 모임이라고 이게 광화문 연가 허긴 문화 예술이라는 그 모임인데 이게 만들어진 지는 한 10년 되는데 이게 주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근데 이번에 저기를 만들었어요. 단체를 등록을 하고 그 쉽지 않거든요. 단체 모임 만드는 게. 그 속에서 연극 모임은 요번에 처음. 그렇죠. 처음 이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기가 돼갖고 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오디션을 볼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같이 볼 그런 생각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극 영화과 출신. 예. 살아보자 돼 영국 영화까지. 오. 뭐
순간 나이 말을 안 되면 선배. 나이 말을 선배인데 아니 뭐 이 모임이 그런 면에서는 재밌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아무 연고지도 없는 그런 상황이 할 수 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조정의 대표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연극에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론 하겠다고 했지만 그래서까지 온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건 게 해보니까 이제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죠. 연극 배우들이 배고픈데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글쎄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까 유종희 배우 그 얘기가 그랬잖아요. 이게 마약 같다. 한번 빠지면 절대 못 헤어나온다고 그러면서 그 메인 묘미가 나랑 다른 사람의 인생을 네가 다시 살아본다는 자체는 엄청난 거다 이 얘기를. 근데 그거를 좀 뭐 처음이지만 솔직히 그건 공감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매력적인 게 그거 보고 자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지금 그때는 뭐 어려웠지만 그렇습니다. 단체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단체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상황에서 사무실도 이제 얼마 전에 얻어갖고 그래갖고 좀 해서 거기서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무실도 좋아요. 왜냐면 맨 꼭대기층이고 우리밖에 없어서 뭐 거기서 큰 소리를 막 떠들고 해도 이번에 그 사무실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죠. 거기서 왜냐면 전에는 대학 내에서 요만한 조그만 연습실이 있거든요. 거기를 빌려서 하면은 그 신경 써야 되고 2시간에 또 뭐 계속 나가는 기분이 있는데 사무실 빌려는 그거 해놓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합니다. 쉽게 이제 단체가 좀 정식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옛날에는 그냥 그 SNS상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 대표라는 사람이 혼자서 다 북치고 장치고 다니는데 지금은 조금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럼 같이 뭐 하실 때는 뭐 아까 낭독 공연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하시면 여기서만 하시지 마시고요. 갖고 가세요 저쪽으로. 저기 인사동 가서 실질적으로 버스킹 하듯이 하시면 되세요. 그런 게 더 훨씬 왜냐면 대중 입장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는 상당 정보가 있어야지 버스킹은. 진짜 이게 압박감은요. 그냥 우리 연습하고 틀리더라고요. 맨날 연습하다가 사람이 딱 생길 때는 완전히 이러는데 그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연극이 관객이 없으면 그냥 연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객이 꼭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에서 앞으로 우리 계속 낭독 공연을 할 거예요. 계속 쭉. 그래서 한 뭐 5월부터 4월부터는 다시 진행해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기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시니어 여기 협회 안에 문행 클럽이가 있었거든요. 네, 약간 그렇습니다. 네, 15명. 그래서 그 중에 5명이 출연을 하고 10명이 보고. 그래서 우리 이제 행사 중에 하나로 낭독 공연을 이제 경험을 하고 또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걸로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날짜를 잡아놓고 공연 날짜가 잡아주니까 그게 안 잡히니까 6개월이 가도 똑같거든요. 근데 딱 잡고 극장까지 딱 빌리니까 극장에 가서 구경을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그때부터 이게 이제 진짜 잠잘 때도 이렇게 외우고 화장실 가서 외우고 그냥 선생님만 처음 하신 거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 이제 처음에 다 첫자들인데 처음인데 이제 안 되니까 아까 전문 배우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10명 총 출연배 10명 중에서 전문 배우가 이제 딱 그 3명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아까 유정희 씨라고 내가 했던 진짜 그런 전문 배우 뭐 벌써 40년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30살 먹은 연극 키 크고 머리 이렇게 길은 연극 사람. 영화과 출신 그 친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 역으로 나온 그 친구는 26살 뭐 이제 졸업한 줄 그래도 잘하죠. 걔들 전문 배우니까.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뛰니까 이게 연극이 공연이 된 거지 우리 초자들과 했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리딩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머리 긴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리딩 해줄 테니까. 안 되면 대사 안 나오면 자기가 치고 넘어가서 할 테니까 이제 그런 믿음을 또 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나마 이게 간 거지. 그렇죠. 처음에 대학로 그 무대 공연을 올린다는 게 이게 절대 진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와서 모여서 이렇게 한 그런 게 아니라 학예별 파일 같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압박감이죠. 돈 3만 원씩 받고 시킨 거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한 그 부담이 어떤 분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좋은 진짜 그 경험이었고 어떤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대학로 극장 중에서 되게 좋은 데였어요. 네, 거기가 10번째나 된대요. 네, 꽤 괜찮은데 그게 세명대학교 그 극장이에요. 네, 그래서 컨디션 괜찮고 또 바로 데려보내가지고 극장 아주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진짜 이번에 성공적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성공적이었고 제가 이제 덕담을 하나 하면 사실 무슨 인연이든 대학로 연극을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네. 다녔는데 아마추어가 대학로에서 연극원의 극장 이름 그 좋은 극장 이름으로 티켓을 공짜도 아니고 팔다. 이건 상상하기 힘들어요. 제가
어떻든 이쪽 일을 관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대학로에 여러 번 많이 가는데 아마추어에다가 더군다나 프로가 해도요 대부분 요즘 공짜로 많이 와요. 프로가 해도. 그런데 아마추어인데 그것도 아마추어도 한 번 해본 도 아니 처음 하는 아마추어가 이 사람이 본래 연극 배우로 알려진 것도 아니고 자기도 연극 처음 한다는 사람이 하나에 3만 원씩이래. 그거 협회 그게 올라왔어. 광고지가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나서 여기 이 양반을 우리 협회 소개한 사람이 최장섭 이장이에요. 최장섭이 전화 와서 회장님 그거 올려도 되냐 그래서 올리는 거야 뭐 마음이지 뭐 내가 더 되는 거 아닌데 그리고 올려놓고 한 장이나 팔릴까봐 걱정 했는데 역시 한 장도 안 팔렸을 거야. 근데 이틀 전인가 와가지고 최장섭 이장이 회장님 가셔야 된대. 왜 가요? 나 돈 3만 원 없이요. 내가 그랬지 솔직히 말해서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윤석구가 지가 돈 내서 내 이름을 준대요. 내가 그만 터니까 바로 이해가 가. 왜냐면 그거 아마추어가 해가지고 3만 원이든 3천 원이든 자기가 내가 사준다면 갈까? 그런데 그래도 내서 돈 내서 해줘도요. 돈을 붙여줘도 대학로에 선 거니까 간 거지. 대학로에 선 게 아니면 안 가. 근데 그만큼 대학로에서 일단 걸어준다는 자체가 나 일반 입장에서 상당히 격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야 정말 대단한 모험이다. 그래서 그때 이미 충격을 먹어서 어떻게든지 이 윤석구님이 연극이 나중에 우리 협회 회원들한테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더욱더 놀란 거는 이 양반이 진짜 우리 3번 공연했는데 본인이 첫 공연에 2번 실수를 했어. 내가 나 딱 보고 저거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근데 그걸 잘 넘기더라고. 근데 본인이 기억하잖아요. 원래 누가 기억을 자기가 제일 먼저 기억을 거야.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 그래 제가 감히 약속을 할게요. 금년 안에 한 번 더 올리신 다음에 그때 협회에서 30장을 팔아줄게. 얼마에 받든 공연료를 얼마에 받든 우리 회원들이 30장 안 사면 협회가 돈이 없지만 기부금 받아놓은 곳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누가 기부금 냈다고 사람은 안 해. 30장 꼭 팔아야 돼. 그만큼 사실 이번에도 갔다 와서 끝나고라도 후원금을 내고 싶었어. 근데 마음만 있지 너무 좋아가지고 협회에서 끝났지만 아무 사실이요. 조건부 없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늦게라도 그 커피라도 한 잔씩 마시라고 후원을 하고 싶었는데 마음만 있지 형편이 얼마 아니어서 이번에 하여튼 제가 한 50장 팔았어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연말에 하면 30장 팔아줄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신재훈님이 질문하네요. 더 들어가서 질문하면 하자고요. 왜냐면 이거 녹화를 해가지고 우리 협회가 지금 벌리고 있는 사업이요. 블로그 협회를 부른 기관으로 해서 우리가 전국의 시니어타임스를 만들어 전국 지방에도 시니어타임스 지국을 다 둘 거예요. 우리는 어느 걸 해도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아까 말씀하신 연극을 해서 뭔가 시니어 삶에 행복을 느끼는 거 그렇게 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데 저는 사실 본인이 액티브하게 사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니어 블로그 통해서 남은 상관없어. 내가 이거 하면서 보람을 느껴서 액티브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하는 걸 선한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이 더 좋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게 이제 블로그 펴고 있는데 블로그 내에서 기대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한 가지 본인도 똑같아요. 한 가지 아이템으로만 가지고 잘하면서 잘 되고 있으면 잘 되면서 늘 불안해. 언제 무슨 복합적인 유기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시니어 타임스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잘 하고 있는 거를 우리 협회 올라온 글 중에서 좀 좋은 글을 시니어 타임스라는 신문이라는 컨셉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옛날엔 신문이었지만 요즘 미디어 컨셉이니까 우리가 시니어 블로그에 올라오는 좋은 글을 미디어 컨셉으로 신문의 의미 중에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를 담아서 하면 많은 시니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시니어 타임스를 만든 지가 벌써 4년이 됐어요. 근데 그게 잘 안 크고 있어서 고민이었는데 마침 정부에서 지금 지원이 온다고 그러니까 지방지 기자를 육성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육성이 되면 그 사람들 지방 지국장도 오고 다 하도록 만들어. 근데 이거 하다가 보니까 가만히 보면 이 지방 주재 기자들이 디지털 능력이 생기도록 하는 거를 정부 지원 받는 거거든 이번에. 그러면 사실 시니어들이 디지털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 세상을 행복을 사는데 어렵잖아요. 내가 또 아이디어가 나왔어. 이번에 시니어타임스 지방 주재 기자를 육성하면서 시니어타임스와 블로그 협회가 협력해서
시니어 디지털 라이프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운동을 평생학습원이라고 했으면 어떻겠니?로 각 지역에서 지방에서 하도록 하면 좋겠냐. 그래서 지금 일이 잘 풀리면 우리 협회가 이미 그 부분도 준비도 해놓은 것도 있어요. 여기서 평생학습사 국가 자격증도 따놨어요. 한 우리 2년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전국 지역으로 평생학습원 지부도 두고. 그러니까 시니어들에게 디지털 라이프 레벨업 시키는 교육도 시켜주고, 그거를 교육받은 걸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은 시니어 타임즈 지부 기사로 올려보게 만들고, 그걸 다 묶어서 우리 불구협회에서 기초 자료가 이거 흡수되라고 했으면 세계가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해서 더 성장을 일으키는데, 그런 때 연극 같은 경우 그거를 우리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행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극과 본인한 사업을 여러 가지 본인 브랜드를 키우려고 그러는데 우리 회원이 잘하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하는 활동을 시니어 타임스도 홍보하고 한국문화 TV에도 홍보하고 또 디지털 라이프 교육시키는 거를 육성시키고 하는 것에 촉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강의하는 거를 하는 사람 테마를 이렇게 각자 특색인 테마를 60개를 1차적으로 60개를 가능하면 1시간 내짜리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영상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이 몇 개째만 38번째인가 그래요. 많이 하셨네. 그래서 곧 5월 말이고 60개가 차요. 5월 말까지 60개 다 사람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렇게 정해서 60개 되면 요즘에 QR코드가 좋아서 영상북 60개짜리 만들어서 뭐 돈을 받고 팔던 그냥 서큘레이션 시키든 간에 시키면 60개 중에 아무리 안 들어가도 알맹이 있는 강의가 한 20개쯤 들어갔죠. 그 20개쯤 들어가는 강의에 이것도 실게. 내가 볼 때 오늘 딱 대화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안 찍어도 이렇게 영상이 다 이게 다 녹화돼서 나오니까, 그러면 알맹이 있는 게 한 20개만 60개 중에 시니어들끼리 정말 잘했지만 보는 사람만 해석을 달리 하니까 요건 4개 알맹이 있다. 뭐 선택 다 사람 한 20개 이상 알맹이 있게 들어가면 그게 결국 거기에 끼이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협회를 알리고 본인이 하려고 하는 걸 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늘 이게 넣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영상을 찍어서 나가더라도 동의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뭐 저는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감히 이렇게 영상으로 나갈 거에다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가 30장 꼭 팔아드릴 테니까 밀어주시고, 심지어 우리 협회 내에 토티라는 극단이 있어요. 우리 협회 내에 토티라고 하는 극단이 있다고 아예. 나누셨죠? 토티 극단 대표님이셔. 저하고는 이제 비교 영역이 다르는 게. 그래도 질문 한번 하셔. 질문 한번 하셔. 윤 선생님 이렇게 되면은 저하고 이제 비슷한 동시대를 살아왔는데 저하고 이제 크게 다른 거는 이렇게 자유분방할 수가 있고, 지금 이 나이에도 그 무대에서는 문무할 정도의 그 열정이 대단한 의욕이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아니 두 분이 동갑이실 거예요 아마. 뭐 그까지 따봐야 갖고. 제가 55년생입니다. 저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은 이제 저는 길이 달랐다는 게, 나도 연극에 대한 탐구심이 있어가지고 끼우거리다가 무대에 서가지고 딱 한 번 무대에 서고 내가 빨리 판단했어요. 이거 나는 정말 무대에서 선생님 뭐 대사 외우는데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무대에 딱 서서 관객을 보고 정말 내가 많은 연습하고 멋지게 연출하고 싶어서 딱 했는데 그 연출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소심한지, 또 왜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없지 하면서 조그마한 역을 맡았는데, 그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은 내가 연극 손 떼기 싫고 어차피 들어왔으면 연극을 해야 되겠는데, 그 연습하면서 뭐 예능의 끼가 있니 없니 대사를 외우지 못하니 이걸 20가지를 다 겪잖아요. 스트레스. 지금도 그걸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본인은 무대에 섰잖아요. 저는 그거를 그냥 우회했어요. 나는 연극을 내가 배우로서가 아니라 기획가, 그 다음에 연극을 만들어가지고 대표로서 끌고 나가야겠다. 지금 우리가 단원은 30명이거든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좋다, 왕초가도 좋다, 한 번쯤은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누구라도 와라 했어요. 이렇게 만나는 인원이 됐는데, 그래도 재밌어요. 우선 아마추어들이기 때문에 시니어들이고 전공은 아니더라도. 근데
우리 윤석열 선수 딱 보면은요. 지금 강의하는 모습도 멋있지만 무대에서 모습이 진짜 멋있는데요. 네. 그거를 그거 광고사 하시면서 여행과 이런 인생을 걸어오시면서도 마지막 무대에서 본인의 인생의 어떤 포즈를 완성을 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 연극의 무대의 열정이 오래전부터 갖고 계신 거였어요. 그러고 보면 저는 그래서 연극은 전혀 생각도 안 저는 해봤는데 그런 길을 못 가고 그런 길을 못 가고 그냥 연극장이 좋기 때문에 같이 끌고 나가고 다른 분들과 얘기하는데 연극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연극하는 사람들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왜 나와? 돈 버는 일도 아닌데 왜 그런 가성비도 없는 이 짓을 왜 하지? 왜 이거 하는 거지 하면 그건 어떻게 쉽게 표현 못해요. 다들 그 잠재야 되는 자기 끼를 죽기 전에 한 번쯤 무대에서 내가 어떤 역을 맡아가지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꿈을 갖고 모인 단체가 연극 모임인 것 같아요. 예, 아유, 예, 그 대중 앞에서 서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끝나고 나니 엄청난 진짜 기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 그 열정이 나는 대단하시고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뵈도 벌써 에너지가 넘쳐 다르시죠? 보이시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인상도 그렇고 목소리도 일단 목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네, 첫째 네. 제일 중요한 게. 근데 이제 목소리도 크시고,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큰 거 일단 장점이죠. 기본을 갖추고 계시고, 아,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무대 체질이라고. 무대 체질. 홍보를 하나 해드리면 머리가 꽁지머리잖아요. 자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꽁지머리 하고 다녀요. 맞습니다. 네. 어울려요. 네. 질문 하나 해주시죠. 네, 선생님하고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쟤는 접해보지 않은 건 다 접해보고 싶어요. 예,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대학로에 가신다 그래서 저는 회장님이 전화 안 왔어도 다행이었어요.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예,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쟤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코드가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마라톤을 해서 그런지 그냥 목표가 있어요.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려가 마라톤 선수거든요. 아니 마라톤을 해서 그런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냥 뭐 자전거를 타잖아요. 선생님 자전거를 타면 내가 해외 못 나가지 그러면 4대강 정주를 하자. 그게 딱 이렇게 서요. 예, 그 저는 4대강 예. 정주를 옛날 했고요. 예. 그다음에 저기 동해안 다 하고 제주 네. 다 하고 그래서 그랜드 슬램 메달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랜드 슬램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하셨구나. 난관이 우습게 난 그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타려고 지금 올해부터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저도 뭘 하면 그냥 그렇게 어떤 그러게. 꾸준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루하게 내가 시간 나는 즐기면서 저는 일을 그래서 그렇게 열정 있는 선생님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서 대학로에 가려고 했었어요. 신지 씨가 질문 하나 해요. 저는 선생님 연극 공지를 보고 네. 내가 이 나이에 대학 시절을 되새기면서 이거 가야 돼. 가서 현장 예매하고 나는 그 조촐한 3만 원으로 응원을 하면서 즐길 거야 그랬거든요. 네. 근데 티켓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분은 특별히 초대를 했어요. 어차피 그래서- 4명을 지정해 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사서 드린 네,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감사히 갔고요. 네. 오늘은 선생님께서 뭐 고등학교 연극반이었어 이런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 무대 위에서 그 미소, 그 우렁찬 음성, 가끔 그 능청스럽게 넘어가시는 것도 그 닐 사이먼이 원했던 여기서는 약간 쉬어주세요 뭐 이런 게 있나 했을 정도예요. 그 완성도 칭찬드리고 싶어요. 아유. 근데 하여튼 대사를 좀 어느 정도 익숙하니까요. 이제 어떤 감정이 좀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사니까 어떤 그 표정이나 액션은 조금 그래도 전문 배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재밌겠다 생각 좀 들더라고요. 내가 좀 더 좀 하고 그러면 진짜 좀 울리고 웃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멋있었어요. 즐기시는 걸로 맞으시는 거예요. 네. 연극하고 말씀 질문 하든지 칭찬해 주든지. 뭘 계속. 그 선생님 안경이 너무 네. 멋있어요. 나도 저 안경 쓰면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네. 잠깐 했고요. 저는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제 모든 일이 이제 없어졌을 때 그 생각을 했을 때 죽기 전에 모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옛날에 피지컬이 약간 좀 모델을 하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박일원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보니까 그 학원에 이렇게 꼭 모델을 이렇게 놨어서 막 이렇게 이렇게 프로를 하는 것보다는 가서 워킹하고 또 이렇게 기분 좀 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한번 와라 그러셨는데 작년부터 계속 이제 못하고 지금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모델을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잘할 것 같아요. 칭찬받으려고. 워킹 모델 뭐 하시면 되죠. 뭐. 그러니까 네. 모델 하시는 것도 배우시고 그러시면 또 그게 건강을 위해서도 하시더라고. 왜냐면 이게 자세를 만들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 나이 들수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 참 대단하시다. 저는 지금 미국 갔다 와가지고 이거 시차가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이 부스터 샷을 맞았는데 이게 계속 편두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을 제대로 이제 밤에 옛날 그게 가기 전 하고 지금 하고 지금 잠 자는 게 지금 계속 푹 못 자고 계속 오늘도 지금 성당 갔다 와서 지금 누워 있다가 막 으시르시르 추가 뭐냐 코로나가 왔나 그러고 누웠다가 전화를 하니까 오라 하셔서 만약 코로나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줄 텐데 이제 생각을 했다가 또 이렇게 나서서 옷을 입으니까 또 말짱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일이 없으니까 계속 이게 계속 아픈 것만 생각이 그렇죠. 네. 들어서 뭔가 해결은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제 몸은 정신을 따른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아요. 산역이 다니는데 무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오래됐어요. 근데 그것도 계속 아침마다 마사지를 해요. 마사 참여도 아니겠는데 그건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게 사람이 자꾸 주저앉지 뭐냐 계속 주저앉거든요. 그래서 자꾸 몸은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를 조금 내 안에 스트레스를 좀 주는 게 그래야 몸도 자꾸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다리 끌고 다니고 무릎도 안 좋게 다니는 그런 거는 어쨌든 네가 해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면 뭐 무모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나는 하면서 걸을 때도 물론 조심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다 보니 막 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요 금방 사람은 가요. 제가 그런 거 이거 입원했을 때요. 이게 대퇴부가 나왔으면 이게 사람들이 제일 굵은 거거든요. 이게 내가 떨어졌는데 저 20m 앞에 가던 사람이 그 소리 듣고 왔어요. 톡 소리 듣고 나서 그만큼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거 철심 받고 한 달 만에 퇴원하고 2달도 안 돼서 내가 목발 짚고 산에 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완전 자빠지는 거죠. 이게 무슨 그것도 낮은 산도 아니에요. 저기서 그 백암산, 그 대암산 있잖아요. 1000m 걷는 산을 이거 짚고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다리가 극복이 된 거지. 만약에 내가 이거를 못하겠다 했으면 이게 하체 다 빠져. 하체는 한 달이면 빠집니다. 그러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나중에 그 철심 제거 수술도 해야 돼요. 네, 한때 작년 했어요. 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있으면 몸이 굉장히 그 추운 것도 많이 다 같은 몸에 하여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서 그냥 네. 그대로 갖고 산다고 하던데. 근데 이거 박을 때가 힘들죠? 뺄 때는 별로 아니더라고요. 뺄 때는 내가 이거 빼는 수술하고서는 하루 만에 그냥 뭐 컴퓨터 노트북 갖다 매일 글 쓰느라고 하다 보니까 의사가 나오고 빨리 퇴원하라고 근데 그것도 휴직은 있어서 계속 내가 그냥 지금도 이렇게 계속 걸어다니면서 자꾸 스트레칭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건 뭐 어차피 안고 가려면 안고 가야 되는 거고요. 대단하시네. 하태진 시인님이 질문 하나 해주세요. 오래간만인가? 두 분이 아는 사이예요? 예, 그럼 알죠. 홍보 좀 해요.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 깜짝 좀 놀랐어요. 네. 어떻게 연극을 지켰나.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떤 우리 시인이 그 나이에 그 나이에 뒤로 물러나고 뒤로 자꾸 이렇게 빠지는 스타일인데 어떤 그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고 아까 말씀 한국 바이러스를 정말하는 거롤 모델이 쓰다는 데서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그 얘기를 하자면은 네. 저는 2019년 저는 여기다 2019년도 강남구 축제할 때 네. 축제가 대개 뭐 음악 밴드 쓰고 이런 거였으니까 저는 이제 시하고 시 낭송을 참석했어요. 제 시를 이제 거기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계기가 돼가지고 제 이름이 그 도라지. 네. 도라지 강남콩 노래라. 도라지는 이제 사실 강남이 뭐 그물막하지 회색 도시에 피어나는 심지. 심신산들의 백도라지 그 도라지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돼가지고 지금 한 3년 됐는데 지금 그동안에 행사를 못했을 적이야. 코로나 때 못하고
이번 이제 12일 날은 내일 모레 그 구례 네. 산농민에서 소규모로 이제 그 우리 회원 중에 그 대금에 좀 이 숨은 실도 있더라고. 대금하고 구하고 제가 판소리.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저도 뭐 북도 배우려고 그 장구 살겠는데 하도 저는 못하고 지금 안 되는 거고 제가 구상하는 걸 이 친구가 하고 있더라고. 이 소리를. 그래서 저는 시를 이제 우리 국악을 주목하는 걸 좀 구상을 하고 있고 근데 12일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도라지 강남 콩고리가 휴휴순 프로그램 그 친구가 하는 걸 이제 그 동양음악, 서양음악, 그다음에 차나누, 명상도 보니까 뭐 중국어 명상도 있고, 그래서 저는 또 제 스토리가 좀 있거든 이제. 그래서 극기, 이제 풍요, 저는 풍요를 해가지고 이제 MBC 아침마다 나간 적도 있고 이제 그 MBC 특종에 나간 적이 있거든 이제. 그래가지고 나는 자연이다 프로에. 그래가지고 그 풍요가 이걸 자연이다. 이렇게 음악, 네. 시 소리, 그다음 우리 소리, 네. 우리 판소리, 네. 북 이렇게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시낭송은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시극 부분에 제가 구상한 게 뭐 쓰는 것도 시극을 앞으로 좀 이 자문도 받고 아, 이거 바이러스를 좀 에너지를 좀 네. 길을 좀 알겠습니다. 보내줄 수 있겠죠. 네. 네, 보내주고 다른 사람도 콜라보도 할 수 있겠고.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생각만 하고 행동을 실현을 못해. 그냥 깜짝 놀라 왜그 윤석님 내가 지금 왜 왔냐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그 박수와 응원을 주저는 보내주고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그 신기들한테 자꾸 좀 시들시들한데 힘과 용기를 줄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전문가로서 한 말씀.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연극을 못 봤으니까 네, 아니 제가 이제 그냥 오늘 들은 강의 가지고 뵙기에도 이제 연극 배우로서의 그걸 갖추고 계시다고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틀도 좋으시고 네. 목소리가 좋고 하시니까 대표하겠어요. 아, 오늘 예. 모델로. 예. 제가 이제 저기에 소위 칼럼니스트라고 해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작년에 이제 우리 또 동아일보 국장의 친구가 이제 같이 이제 CEO 모임 동문인데 형님 글 한번 쓰실래요? 그래서 글 무슨 글을 써? 그랬더니 형님 여행기 써봐요. 그래서 어디에? 그랬더니 한국 아파트 신문이라고 있어요. 그게 한 6,000부가 그 유료거든요. 그거 굉장히 큰 거 전국적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기획문을 쓰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블로그 한번 써보래. 그래갖고 이제 그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두 개 나가다 지금 한 달씩 나가는데 사람이 이제 필진이 한 3명이 이제 계속 돌아가는데 그거 저한테 큰 도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로그에 나온 걸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은 이제 제가 원래 이제 광고를 하다 보니 사진은 물론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지만 그래도 어떤 앵글이나 구도는 남들보다는 나니까 그래서 어쨌든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래도 내가 이제 글을 전부 쓴 사람은 아니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사장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시작을 했는데 혹시 그 내용이 별치 않으면 내가 좀 미안한 그 생각 들기도 하고 그래서 했더니 괜찮아요 재밌어요 그러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자신감을 갖고 여행 칼럼니스트라고 쓰는 것도 그렇게 내가 이제 올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니어 블로거 협회가 좋은 게 이제 우리 같은 나이에 글을 쓴다는 건 굉장히 행복인 것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지식 보고를 또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의 도서관을 만들고 뭐 이런 지식 창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그런 분이 전화를 왔어요. 이분이 이제 나보다 2살이 더 많은데 이분은 전 세계 컴퓨터를 쫙 펼쳐놓고 6대씩 펼쳐놓고 전 세계 현물부터 모든 거래를 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파트너한테 야 꽂아 그러면 한 몇천억씩 꽂는 그런 여자거든요. 2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동시통역사 1호거든요. 그 여자가. 근데 그만큼 뛰어난 여자분이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블로그 좀 쓰고 싶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고 알려줬더니 본인이 혼자 다 배워 쓰고 있는데 그만큼 이거는 영원히 또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는 진짜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글 쓰는 재미는 나도 이렇게 글을 쓸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쓰면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계속 자판을 두드리게 돼서 저는 이거 갖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판이 실처럼 이게 더 빨라 이렇게 막 해서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광고를 오래 하다 보면 카피라는 걸 내가 많이 봐. 내가 어쨌든
컨셉이나 이런 거 다 글씨도 내가 다 했거든요. 그 훈련을 오래 하긴 했죠. 그러니까 왜냐면 글을 쓰면 어쨌든 내가 허락을 다 해줘야 되니까 내가 다 문맥 다 보고 다 자르고 말고 지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훈련이 나도 모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고 있으면 이게 잘 쓰는지 안 쓰는지 이런 거는 내가 좀 이게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쭉 쓰니까 글도 뭐 쉽게 그냥 이렇게 써져요. 그래서 옛날 같은 상상이 안 됐던 글이 요즘에 써지는 거 보고 진짜 내가 대기였을 때 네, 그래 저희가 하여 걷기를 같이 갔다 오는데 저희는 선생님이랑 같이 걷잖아요. 다 지나쳤는데 어떻게 선생님 그걸 다 기억하고 블로그에 쓰셨는 걸 보고 와, 진짜.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갔다 오면 맞아. 디테일하게 쓰거든요. 하다 보다 이 양반이 네. 우리 블로그 협회에서 네. 카페에서 윤석군님 알아가지고 네, 거기 그래 여행도 선생님 때문에 이 시부 때문에 제가 네. 선생님을 알게 되고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징 경 한 말씀. 저는 이제 윤석구 선생님이 연극을 한다, 대학로에서 연극을 한다 그래서 아마추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전문 배우들이 하고 돈 받고 한다고. 그래서 윤석구님이 언제 연극을 했지? 하고 가보니까 진짜 전문 배우 못지않게 너무 잘해주셨고, 또 윤석구님이 좋게 봐주셔서 그렇죠. 연극 배우 체질이란 말도 저도 공감을 하고. 아니 표정이 굉장히 공부하시잖아요. 표정이. 또 거기뿐만 아니라 또 우리 김정옥 씨는 또 완전히 모델 체질이 될 것 같은 생각. 모델 체질이죠 저기. 네. 왜 아직까지 모델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만 하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도전을 하지 않으니까. 생각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오늘 시작하세요 그냥. 오늘 출발해. 나는 그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 하도가 잘 나왔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 우리들이 각성해야 될 건데 남한테 좋다고 말만 하지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지 않아. 그게 맞아. 이용해 먹었으면 하고 예를 들어서 김정국 씨가 노래를 잘해요. 특히 노래 봉사를 잘해. 그러면 모든 곳에서 김정국 씨 시간 있어? 와서 노래 봉사해줘. 까지만 하고 김정국 씨 끼를 키워주거나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발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일을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감히 열람되고 우리 블로그협회는 나는 그걸 목표로 하거든요. 사실 내가 이거 즐기면서도 기회만 되면 우리 회원 누구든지 사실 제가 아까 연극을 2번째 더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형편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30장은 팔아드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약속을 하는 것처럼 나는 실제 꼭 그거 해보세요. 하시면 우리도 또 뭔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같이 동반성장을 하는 우리가 그래서 한국 시니어 사회에 끼가 있고 역량이 있고 의욕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그렇죠. 십시일반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 액티브 시니어로서의 잘 사는 방법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열심히 살아가느냐 또 자신감 있게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이는 무슨 돈이 필요했는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솔직히.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면 내가 일본어로 예약할게. 예. 하여튼 뭐 이런 기회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